이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시간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윤덕원입니다. 오늘도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재경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푸르미 보육지원재단 김원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우리의 필수품 바로 뭘까요?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마스크.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또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어떤 관계가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 709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4.9%가 아주 높은 수치인데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사실은 이제 언어라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렇죠. 뭐, 눈이라든지 입의 모양과 그 표정을 보고 이제 또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유추하고 해석하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이제 마스크로 입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보육 현장은 대체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이제 하루 종일 끼면서 아이들과 언어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뭐 눈으로나 또는 몸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네, 우선 소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덜 들릴까 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더 큰 소리로 또 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이 컨택은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눈으로만. 네, 눈으로 네, 얘기하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아이 키우면서 오며 가며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긴 하지만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누가 누군지 좀 금방 알아보기 어렵고 네, 맞아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원래 말이 좀 늦게 트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아이, 걱정 마. 나중에 되면 다 똑같아. 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이 영유아기 때 특히 언어 발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언어는 아이들의 모든 활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매개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면은 참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데 일단 사고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그 표상 그리고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제 사물과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 경험을 누적하고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데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군요. 또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네. 되고, 그러니까 지적 발달과 또 이렇게 소통, 사회적 발달,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좀 곤란하죠. 예. 그래서 이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이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말이 좀 늦은 아이들을 보면 네.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고 너무 조급하시더라고요. 이 언어 발달이 좀 늦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이제 신체 발달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언어 발달이죠. 이제 늦거나 하면은. 나중에 말문이 트이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 점검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에 가서 뭐 어떤 생리적인 문제나 치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까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무한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되는데 보통 부모님들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막 퇴근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렇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은 좋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드물지만 또 중한 사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좀 무거운 얘기인데 어느 어머니가 수기를 쓰셨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여자인데 염려했었대요. 그 굉장히 애가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어린이집에서는 말은 안 하는데 생활이 잘 이루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그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었답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좀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못 들은 채로 그 세상을 자기가 다 헤쳐나왔. 그것도 예쁘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드문 케이스지만 또 그보다 작게라도 기본 점검하고 그러면서 또 지원하고 그러나 편안하게 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병원이나 전문 기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 영유아식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언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그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은 굉장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좀 영아기하고 유아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아기 때 그 말을 배우는 방법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과정이라는 것이 영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본 거, 또 아이가 들은 것, 또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면서 또 만지면서 어떤 느끼는 느낌의 감각들, 뭐 이러한 것들이 모든 그 영아들의 언어 발달의 그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영아기 때는 그 아기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언어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시기에서의 또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아가 반복해서 말하거나 또는 어른이 말해주는 그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많이 해주면서 이제 언어 발달이 굉장히 촉진되고요. 네. 이럴 때 이제 그 성인들, 즉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되겠죠. 네. 또는 뭐 어린이집이나 또는 기관에서는 선생님이 될 텐데 성인들의 어떤 정확한 언어의 표현 이런 것도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놀이예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놀이를 통해서 이제 말을 많이 배우고 또 언어도 확장해 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영아기 때는 손인형 같은 것들을 이용한 대화놀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을 막 흉내내면서 노는 흉내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기들이 굉장히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그러한 놀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놀면서도 또 엄마 아빠 또는 뭐 형제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상이 사실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많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아기 때는. 그렇네요. 그럼 유아기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예, 유아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3살이라고 말하는 그때쯤이 되면은 이제 언어 발달이 뭐 누가 봐도 확 늘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 어휘가 늘어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문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언어 하면 이제 음성 언어, 이제 문자 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성 언어 위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볼 때에 비고츠키의 그 상호작용주의 언어 발달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인지와 언어가 이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혼잣말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혼잣말요. 자기 생각이나 사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혼잣말은 아주 어릴 적에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한 걸로 우리가 다루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나이에 본격적으로 확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가 혼자 생각하거나 또 수용하는 이런 언어들 그런 것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말을 안 하면은 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는 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말 잘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좀 적은 표현으로 어떤 아이는 또 많은 표현으로 다양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의 기초는 또 안에 자기가 내면화시킬 생각들, 감정들 또 안에서 일어난 자기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둘 다를 중요하게 다뤄줘요. 그러면 그런 그 내면의 수용 언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혹시 대화를 좀 많이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대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관찰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 이 친구가 마음속에 이제 언어를 더 발전시키며 그렇죠. 쌓고 있구나. 예, 알아들었는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예, 있구나. 그렇죠. 좀 확인할 어려운 수 얘기를 해도 있죠.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 이런 예, 것들.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는 시간보다는 자꾸 이렇게 표현되는 거 위주로 네. 하다 보면 실제는 그 안에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표현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말수 예. 적은 아이인 경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호작용이 이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 네. 그렇죠. 예, 드러나는 게 다는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역시 대화 많네요. 네. 네.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부모도 많아요. 보면. 부모님이. 네, 네. 그냥 유아 시기에는 정말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굉장히 많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악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대화의 수준이라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하는 대화도 있지만 사실 또래 간에 또래가. 예, 나누는 대화도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중요하죠. 때문에 또래와 놀 수 있는 기회를 또 많이 갖게 해주는 것도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이제 유아기 때는 우리 대화뿐만 아니라 문해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읽는 기회가 거죠? 네.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읽고 쓰는 그런 기회도 언어 발달에서는 굉장히 이제 첫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읽고 쓰는 놀이나 활동에 관심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좋은 그 책도 많이 아이들과 함께 읽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문해 자료들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뭐 동화책을 읽는다든가 또 그림 편지 쓰는 그런 놀이도 괜찮고요. 또 글자가 쓰인 전단지 요새 좀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또 길거리 가다가 간판 맞아요. 네, 그런 함께 거 많이 보고 했죠. 또 우리가 이제 그 함께 보고 또 그걸 갖고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해 자료도 이제 유아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 발달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네. 재밌겠네요. 그럼 반대로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언어 발달을 위해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행동은 주의해라.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부모님과 아이들의 언어 생활이 지시하고 그것을 아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주가 되는 언어 생활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뭐 야단치거나 요구하거나 그럼 거기서 아이가 수동적인 반응만 하는 언어 생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고받는 언어 성장이 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성인과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죠? 중요한데 그것이 뭐 지시하는 것을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주고 받고 그 안에서 아이가 그 자기 생각과 그죠? 네. 자기 판단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뭐 주도권을 한 반반씩 갖는다 그럴까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뭐 대화를 하고 그렇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는 언어 생활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나는 읽는 것도 잘 못하고 예를 들어 사투리도 쓰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 표준적인 그 미디어 녹화나 녹음된 어떤 그렇죠. 자료들을.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볼 때 그 좋은 그 표준일 뿐이지 리액션이 없는 거는 상호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겠군요. 예, 거기서 한계가 있어서 뜻밖으로 치중했을 때 아이들 언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조금 늦거나 아이가 표현적이지 않을 때 그 어른들이 마음이 조급하시니까 맞아요. 자꾸만 밀어붙이세요. 근데 뭐 다른 것도 밀어붙이는 거는 안 좋지만 언어에는 유난히 안 좋다고 해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볼 때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어렵죠, 사실은. 네, 긴장감이 자꾸 생기니까 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긴장감 주면 안 되겠네요. 요즘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걱정 많으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리다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거북이 이야기인데요. 고전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느린 거북이가 결코 빠른 토끼에게 지지 않습니다. 언어 발달이 조금 지금 늦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씩 함께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육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많이 표현하도록 격려하자. 아이의 언어도 생각이고 소통이다. 네, 여러분 육아 고민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육아 플러스 이렇게 부모가 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